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수가 장중에 좀 급락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수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윤석열 테마주, 또 새롭게 등장한 뉴페이스, 그죠? 네, 새로운 종목들과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져서 개인들이 많이 물리셔서 또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들 등등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시간에 의해서 급등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걸 텐데요. 그것도 짚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얘기를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는 제가 그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신기록 찍은 것 같아요. 20억 이제 목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저녁 방송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특히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적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지수가 급락 나갔잖아요. 그죠? 지수가 이렇게 하루에 막 2%, 3%씩 크게 급락을 하면 유튜브 쪽 참여 인원이 확 줄어드는 게 좀 느껴지는데 오늘 좀 그래서 유튜브 쪽이 시작할 때 지금 사람 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수 하락에 지수가 조정이 올까봐 또는 조정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 한 번 더 얘기해드리고 대신에 10분 내외로 짧게 얘기하고 종목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태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돈이 되는 거는 이제 종목 얘기거든요. 윤석열 테마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시원하게 전체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길 바래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손해니까, 그죠? 네. 지수 얘기는 짧게 하고 종목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니까 지수 얘기는 진짜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얘기할 때 서론이 길어도 안 돼요. 네, 네,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지수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마이너스 2.2%까지 급락했었고요. 그래서 직전 저점을 살짝 이탈했었어요. 직전 저점이 여기였는데요. 박스권이죠, 그죠? 박스권을 잠깐 나갔다 왔어요. 네. 아랫꼬리 달고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네. 나갔다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집 나갔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나갔다 왔죠. 그죠? 네. 장중에 마이너스 3% 가까이 급락했다가 다시 감기는 했는데 정확히 2.99%니까 뭐 사실상 3%죠. 네. 급락했다가 아랫꼬리 길게 들고 끝났습니다. 오늘 거래도 좀 있었어요. 뭐예요? 개인도 투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렇죠? 네. 코스닥이 지금 되게 많이 빠졌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그 중요도가 낮은 게 코스닥 지수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코스닥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당연히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예요? 코스피 지수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예요? 동학개미일까요? 아니죠.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선물이죠. 파생, 선물, 옵션, 그죠? 네. 선물 지수가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줘요. 그럼 코스피 지수나 선물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예요? 미국 증시겠죠. 물론 이제 여기 환율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네. 환율도 영향을 주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 증시가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맨날 코스닥 지수만 쳐다보면서 조정이다, 아니다,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현금이 최고다 이런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제일 끝에. 그러니까 도마뱀으로 따지면은 저 꼬리 맨 끝에 부분 있죠? 맨 끝에. 거기가 코스닥 지수예요. 네. 그거를 쳐다보면서 조정이다,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맨날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맨 위에 머리를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다르니까 딴 거 보지 말고 그거 보시라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를 맨날 해도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자, 네.
못 알아들으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머릿속에 그냥 귀에 딱 박힐 때까지 계속 얘기 드리면 돼요. 네.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가 또 2.4% 급락했어요. 시퍼렇게 떨어졌죠, 그죠? 최근에 날마다 급락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미국의 3대 지수는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3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누굴 봐야 돼요? 다우 지수. 다우 지수가 맨 먼저 있죠, 항상. 네. 다우 지수 잘 보시면 뽑았어요. 어제 2%까지 뽑다가 상승하다가 절반 정도로 이제 낮추고 끝나는 거예요. 보시면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상승 중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게 조정으로 보이세요? 상승 중인데요. 잘 가죠? 그동안에는 나스닥 위주로 갔는데 나스닥이 꺾이고 이제 다우지수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중요한 증시가 어디예요? 코스닥이에요? 아니잖아요.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 증시를 보면 어디겠어요? 유럽의 최고 경제 선저 대국은 독일이에요. 독일 어제 3% 뽑았어요. 3.3%. 독일 닥스 지수는 1년에 3% 이상 급등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한 10% 정도 급등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 힘든 거죠. 네. 어제 뽑았어요. 이게 조정이 받는 걸로 보이세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뽑은 것처럼 안 보이세요? 그쵸? 무슨 조정이에요 이게. 조정 끝내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프랑스는요. 아무리 차트를 몰라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가는가 보다. 그렇게 보이시죠? 예, 맞아요.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세요. 네? 간다니까요. 지금 조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밸런싱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밸런싱. 어렵지도 않은 아주 중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아닙니까? 리밸런싱. 포트 조정. 다른 말로 포트 조정.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지수가 뭐라고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유로스톡스라고 있잖아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무슨 조정이에요? 상승 중인데. 이런 차트를 딱 보면 여보 돈 좀 빌려줘. 왜요? 우리 주식 좀 사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을 빌려오셔야 돼요. 어디 가서. 있는 거 다 잘라고 현금만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오셔야 된다니까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조정을 걱정하세요? 옛말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금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될 일도 안 된다고요. 걱정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비관론자예요. 예, 돌멩이님. 네, 역시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보세요. 네, 열심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만 급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제발 1번 좀 찍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1번을 확 찍어주셔야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요. 이해되셨죠? 뭐가 어려워요? 나스닥만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1번만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왜 나스닥 지수 이렇게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를 할까요? 당연하죠. 투매하죠. 왜요?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많이 간 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 모더나, 화이자, 기타 등등등. 그쵸? 그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나스닥 그 주도주가 누구였냐면 IT와 BT였어요. BT는 바이오주죠. 바이오테크놀로지. 네. 그 다음에 IT. 그죠? 이게 뭐였는데요?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 수혜주들이 조정이 올 거라고 저는 2달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조심하시라고. 테슬라 같은 거 사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애플,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오 아니면 나스닥과 관련된 ETF, 즉 QQQ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 유튜브에 그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 이제 QQQ 같은 거 몰빵하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달달달 떨고 있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힘내자고.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할 때 이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주식을 샀으면은 테슬라나 나스닥 관련된 ETF를 샀겠죠. 그쵸? 그런데 그거 안 샀으면 못 샀겠어요. 미국 주식 생소하니까 한국 주식을 샀겠죠. 한국 주식 중에 뭘 샀겠어요? 테슬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애플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뭐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고 아주 기사가 매일같이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굴러떨어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 꾹꾹꾹꾹 떨어지는 거죠. 코스닥 관련주 중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 말고 또 뭐 있는 줄 아세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좀 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냥 미국에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것만 급락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얘기해드렸잖아요. 테슬라 지금 막 굴러떨어지고 있죠. 떼굴떼굴 그죠? 이거하고 하나 더 보여드렸잖아요. 모더나는 다 아시잖아요. 잠깐만요. 모더나 주가 급락하고 있다고 지난달부터 얘기해드렸는데 뭐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고점에 있는 주식이 더 잘 맞춥니다. 네. 나중에 공매도로 전향할까봐요. 네. 고점일 거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도 하면은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공매도보다는 좋은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주가가 쭉 떨어지면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모더나 주식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힘없이 떨어지는 거 아세요? 맞췄잖아요. 뭐예요? 그쪽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니까 미국에서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힘드니까 주식을 던지는 거고 그분들 옆에 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도 괜시리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그 군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서 너 불안하니? 예, 너 집에 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용맹한 소수만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개인 투자자 중에서 불안한 사람이 옆에 껴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투매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서 투매를 합니다. 비관론자가 나타나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래서 전체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투매가 나온 거예요. 정리하면 나스닥이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에서 누가 급락을 했냐면 과열된 종목, 즉 고평가됐었던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건데 이 조정은 정상적인 건강한 조정이에요. 테슬라가 30달러짜리 주식이었는데 2년 전에요. 지금 900달러까지 갔거든요. 조정 받아야죠. 쉬었다 가야죠. 그게 정상적인 조정이지 뭐 그게 뭡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입었던 코로나 수혜주들은 하락을 하는 거죠. 세력이 파는 거예요. 종목 교체하는 거예요. 세력은.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들 하락을 하고 코로나 피해주들 최근 상승장에 소외당했었던 이 소외주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세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세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요. 개인들은요. 낮은 거 팔아가지고 높은 거 사가지고 물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조정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수혜주들 고평가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걱정 그만하시고 종목에 집중하세요. 자꾸 지수 신경 쓰시면 저도 자꾸 지수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러면 누구 손해라고요? 여러분들 손해시라니까요. 맞잖아요. 그쵸? 네.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 목소리 뭐 깔끔하게 잘 들린다고 하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아까 여기 유튜브에서 누가 뭐 소리가 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없죠? 네. 잘 들리시죠? 네. 뭐 울리거나 그런 거 없죠?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네. 마이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없으시죠? 아까 그분이 좀 민감하셨나봐요. 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자, 이제 지수 얘기 끝났어요. 이제 코로 이제 윤석열 테마주 얘기할게요. 네. 아, 윤석열 테마주 말고 딴 얘기도 좀 하시죠. 다른 거 뭔 얘기를 해요? 요즘에 움직이는 게 이쪽밖에 없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죠. 있는데 뭐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가는 거고요. 네. 지금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거는 윤석열 씨 테마주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편안하게 돈 버시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오늘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랬어요. 윤석열 테마주 싫든 좋든 하셔라. 왜냐면 지금 할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대형주나 개별주 중에서 좋은 거 매집할 매집할 게 많긴 하지만 지금 바로바로 수익을 내기에는 이거만한 거 없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 잘 따라하시라고 했어요. 저녁 방송에 이제 이렇게 저녁 방송할 때 뭐 윤석열 테마주나 하여튼 뭐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얘기해 드리면은 되게 도움들이 많이 되신데요. 무방위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규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무방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정회원들, 그러니까 낮에 하는 방송에 비하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냐면 저녁 방송할 때는 종목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낮에 방송할 때는 저희 방 추천주부터 시작해서 추천은 못했지만 우리가 사야 됐었던 것들, 그죠? 우리가 못 산 것들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십 개, 수백 개를 펼쳐놓고 매일 얘기를 해요. 네. 듣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고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저녁 방송도 제가 최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윤석열 테마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테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해드리죠. 윤석열 테마주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제 했던 얘기, 엊그제 했던 얘기 똑같죠? 네,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그런데 자, 그 한국 사는 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윤석열 테마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맞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급등했으니까 딱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 끝나요, 그죠? 시작한 거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가되 그냥은 안 갈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부터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순환매가 엄청나게 빠르게 돌 거예요. 지금 돌고 있어요. 이 얘기도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윤석열 테마주 많이 갈 거니까 공략을 열심히 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차트 기법과 어딘가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그 대선주 매매하는 그 방식은 지금 시대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또 얘기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차트 기법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쓰던 기법이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때 쓰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라셨나요? 실제로 그때 쓰던 거예요. 네. 차트 없을 때.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세력들이 쓰던 게 그런 거라잖아요. 21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듣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대선주 공략법 있죠? 그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때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물론 그때 기법이 지금도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유를 들어볼게요. 비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 기억하시죠? 2000년대 초반. 네. 벌써 20년 전인데요.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죠? 네. 아니면 15년 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분이 대통령을 2007년까지 하셨나요? 그죠? 네.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스마트폰 없었어요. 상한가 15%였고요. 근데 15%를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순수했어요. 그때는 HTS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고요. 2005년도 그 당시에는 저처럼 주식을 분석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주식 객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했고요.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하는 주식 방송, 이런 이제 뭐 주식 방송, 무슨 TV 이런 거 없었고요.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방송창도 없었고, 유튜브도 그때는 이렇게 활달하지 않았고요. 네. 그냥 그랬어요. 거의 이제 뭐 세미 오프라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주식으로 그 거래하려면 휴대폰을 거래하려면 잘 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어요. 잘.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방송하는 사람 많죠, 그죠? 이런저런 기법들 막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죠, 그죠? 맘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옛날 기법이 지금 하나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운 기법을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잘 안 맞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다 해봤죠, 그죠? 네, 저도 다 겪어봤는데 저는 20년 이상 됐는데 다 겪어봤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문가를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종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머리가 좋아서 외운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봐서 외워버린 거예요. 그만큼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대신에 조금씩 바뀌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지금 상황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매매 기법이나 그 전략이 지금 거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결론이고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석열 관련주 시작이라 그랬죠. 근데 시작이 됐긴 됐는데 과열됐어요. 과열된 것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세력이 매집하는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과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10년 전에 안철수 테마주 있죠. 안철수 시 테마주가 이렇게 있었으면 처음에 시작 그때는 대장이 안랩이었어요. 안랩이 시작하면 안랩이 16,000원에서 16만원까지 계속 갔어요. 가다가 쭉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일제히 다 하락해요. 후발주들 다 일제히 하락했다가 안철수 테마주가 그 대장주가 점상할까 하면 뒤는 종목들이 형님 그러면서 막 따라갔어요. 가다가 또 떨어지죠? 그러면 일제히 다 하락했어요. 네. 한 몸이었어요. 형님 가면 동생들도 따라갔다가 형님 쉬면 동생들도 쉬고 네. 형님이 하한가 맞으시면 동생들도 같이 하한가 맞고 한솥밥을 먹었어요.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각자 따로 움직여요. 흔한 말로 따로 국밥이라고 하죠. 따로 움직여요. 그때는 안철수 테마주가 한 200개가 넘었어요. 지금 윤석열 테마주 처음에 20개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안철수 테마주가 200개에서 많게는 500개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네, 진짜 그랬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옛날에 이거를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했었어요. 근데 이게 일제히 동시에 과열됐다가 동시에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종목이 200개였잖아요. 그 200개가 지금은 따로따로 가요. 어떤 거는 과열됐는데 어떤 거는 이제 시작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시작이 아니라 매집만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막 그래요. 어떤 건 이제 세력이 매집했는데 아닌 척하는 것도 있어요. 막 별의별 게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힌트 다 드렸어요. 저는 대놓고 저점이다, 바닥이다,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고점이다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알아들으시라고. 서현이 지금 여기를 못 들고 갇혀있죠? 이 힌트 드렸잖아요. 이만큼 이거 다 얘기해 드렸는데요. 왜? 이만큼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기억하시죠? 그 소리가 과열될 거다 그 소리였어요. 과열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라고요. 뭐 제일테크노스도 그려드렸잖아요. 네. 이 정도면 앞에랑 거의 비슷합니다. 심심해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과열됐을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 그 얘기 딱 끝나고 나서 개인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물려버렸습니다. 더 간다고. 덕성도 그렇고. 힌트 드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의 그 초기 처음에 올라간 종목들 이제 과열될 거니까 그런 거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후발주자 사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간 길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대부분 음모 맞죠, 그죠? 네. 얘기해드렸죠. 선발주자가 과열되면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올라온다고요. 후발주자들이 얘기해드렸는데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계속 나옵니다. 네. 서현이나 덕성이 이제 먼저 올라갔죠. 이게 먼저 올라간 이유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정현들한테만 얘기해드릴 거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가 나오는데, 후발주자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한 번도 안 간 거. 두 번째, 옛날에 가기는 갔었는데 별로 안 간 거. 세 번째, 다른 사람 테마주인데 줄을 갈아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씨 테마주였는데 갈아타버리는 거죠. 지금 덕성 보고 계시죠? 덕성이 원래는 이낙연 씨 테마주였어요. 예전에 이낙연 씨 테마주였다니까요. 바뀐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옛날에 갈아탄 거예요. 근데 원래 다른 테마였는데 갈아타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도 성보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원래 홍종욱 관련주였는데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옷 갈아입고 다시 올라왔어요. 나오잖아요, 지금. 자, 아무튼 처음에 윤석열 씨가 지난주에 사표 던지고 났을 때 초기에는 서현 덕성, 서현 탄면탈 이런 것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과열됐죠? 과열 딱 되니까 그 뒤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한 번도 안 갔었던 애니능률이 튀어나오죠. 상한가 3개 나오고 오늘 장중에 흔들다가 추가 상승 나왔더라고요. 이만큼 나왔어요. 상한가 3개 나왔죠? 상한가 3개면 거의 끝이에요. 요즘엔. 네. 나왔죠? 그 다음에 웅진이 같이, 이거 상한가 3개는 아니고 양봉 3개, 마지막 게 상한가죠. 쭉 급등을 했어요. 그쵸? 네. 자, 보세요. 급등했죠? 이 정도 올라오니까 과열됐죠. 당연히 과열됐겠죠. 과열되니까 그 다음 종목이 또 나오죠. 아이크래프트. 저희 단톡방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단톡방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회원들 잘 들으세요. 앞에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이만큼 올라왔죠? 지금은요. 이만큼 올라왔네요. 네. 아직 목표치를 다 채우진 않은 것 같은데요. 단톡방 회원들은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드려도 대충 아시겠죠, 그죠? 네. 튀어 올라오죠? 아이크래프트예요. 상한가 갔어요. 오늘 서현이나 서현 탄메탈 같은 거 보시면 마이너스 6%, 제일테크노스 마이너스 4%, 그죠? 음봉으로 끝났죠, 그죠? 덕성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에 끝나고요. 급락으로 끝났는데 아이크래프트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 상한가 한 거였죠. 네,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유성열 테마주가 끝났어요?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 끝났죠? 그렇죠? 네. 오늘 새로운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또 나왔어요. 푸른 저축은행 들어보셨나요? 평상시에 거래 하나도 안 되는, 거의 이제 그 웅진이랑 거의 똑같은 차트죠. 거의 무슨 황무지 같은 거죠. 네. 그 옛날에 그 서구 영화 보면 막 이렇게 황무지 같은 막 그런 이제 막 거래 하나도 안 되는 막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한번 1, 2월 달에 한번 들었다 놓더니 열심히 어제부터 쏘고 있어요. 푸른저축은행 윤석열 관련입니다. 제2의 웅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성보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성보학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별로 재미없는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최근에 밑으로 꾹 눌러놨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했어요. 장중에 이제 29.94%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끝날 때는 13%에 끝났어요. 네. 새로운 윤석열 테마주예요. 성보학이 원래는 홍종욱 씨 관련주였는데 바뀌었어요. 네. 근데 자, 시간외에서 보면 시간외에서 푸른저축은행이랑 성보학이 상한가 갑니다. 뭐겠어요? 윤석열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란 소리예요. 계속 세력들은 뭐하고 있어요? 메뚜기처럼 어제 비유했었던 유목민 생활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풀을 뜯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었다 싶으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뒤늦게 세력들이 다 풀 뜯어먹고 이제 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그래도 이제 뭐라도 한번 찾아보시겠다고 막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세력들은 다 떠났는데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뭐라도 한번 찾아보시겠다고. 뭐가 있겠어요. 세력들이 계속 돌아다닌다니까요. 적당히 올리고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신규원들 들어오면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옛날에는 대장주가 운동장 10바퀴를 혼자서 뛰었다면 지금 20-30명이 그걸 나눠서 뛴다. 그 얘기를 거의 신규원들한테 다 해드립니다. 어제 그 얘기를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운동장 10바퀴를 그전에 대장주 혼자서 다 독주를 했어요. 지금은 20-30명이 나눠서 뛴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력들이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력들이 어디로 갔어요? 일로 간 거예요. 또 시간의 상한가 같죠? 내일 아침에 이거 추경매수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오늘 급등했는데 또 시간에서 급등했대요. 내일 아침에는 뭐 훅 날라버리겠죠. 못 사신다고 이런 거는. 세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자, 오늘 화요일이죠. 내일은 새로운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겠어요? 인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대학교 안 나와도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그거보다 더 값진 인맥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인맥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학생 운동하신 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뭐 간혹 가다가 덜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인맥주가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은 인맥주가 많다 그랬잖아요. 많이 나올 거라,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 그랬죠. 찾으려면 이거 인맥주 끝도 없이 나와요. 네. 뭐 충청 대망론에 그죠? 파평 윤씨까지 나오고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학교 나오고 그러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 네. 계속 나온다니까요. 고등학교도 이제 경기고등학교나 어디 이제 부산 쪽에 명문고등학교 나오셨으면 아마 테마주가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네. 그쪽 또 명문고등학교 나오시면 또 많더라고요. 또 이제 그 인맥주가 더 많아집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식시장에서 인맥주가 형성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아이크래프트가 상한가를 갖고 푸른저축은행, 성구화학이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장중에도 급등을 하고 원래는 홍정테마주였는데 바뀌고 평상시에는 황무지 같던 푸른저축은행 저기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안 갈 거냐 이거죠. 내일 또 나온다니까요. 또 나온다니까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옛날에는 테마주들이 한번 쭉 급등하고 쳤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계속 올려요. 쭉 끌어올린 다음에 과열되면 적당히 세력들이 먹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움직인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한 10분만 더 설명하면 끝나요. 이제 오늘은 조금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계획이 그렇고요. 네. 이 얘기를 지킬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하다 보면 항상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종목도 보여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근데 이거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미치겠는 거예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앞에서 이만큼 갖고 뒤에도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갖고 이만큼 갖고 길이가 이상하네요. 똑같네요. 그랬죠? 과열됐다는 얘기니까 사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게 후발주자 사시라고. 후발주자는 선발주자 올라온 걸 참고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더 쉽게 빠르게 수익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사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건 또 이걸 사요. 1시간 동안 10시 방송하고 딱 끝나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려요. 선생님 이거 사도 돼요? 미치겠어요 진짜. 네. 어제도 누가 덕성을 사도 되냐고 물어봤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댓글을 봤는데 그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도 되냐고 아침에.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대량거래 터진 거 안 보이세요? 터졌잖아요. 대량거래가. 이것도 엄청난 대량거래인데 또 터졌잖아요. 근데 이걸 왜 사냐고 이거를. 파동기류도 거의 똑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오, 거래가 너무 많네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차트는 제가 그러죠.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라고.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니까 거의 한 8년치죠? 네. 8년 동안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래량이 또 터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시죠? 더 상세하게 얘기 드려요. 서현의 총 발행 주식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어디 있어요? 총 발행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 2,3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이 아니라 여기 최고 많이 터졌을 때
4,700만 주예요. 이날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는 2,300만 주고. 그러니까 2배 터졌잖아요. 이걸 보고서 세력이 들어왔다고 수급 좋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네. 제가 대놓고 얘기하죠. 미치겠다고 진짜. 상장 주식수의 2배 거래량이 터졌는데 유통 주식수도 아니고요, 기타 주식수도 아니고 상장 주식수의 2배라고요. 이거를 갖다 세력 들어왔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자, 그럼 이것만 그랬겠어요? 더 보시죠. 덕성 거래 터졌죠. 아, 선생님 이거는 여기보다 적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을까요 진짜로? 제가 지금 막 따지듯이 막 얘기하죠. 이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이거나 뭔 차이가 있냐고요. 대량 거래량이죠. 앞에보다 좀 적으면 괜찮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내 앞에 한 130kg, 150kg 나가는 뚱뚱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한 120kg예요. 내 앞에 한 150kg짜리 이제 뚱뚱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럼 궤변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네. 3천만 주가 넘게 터졌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덕성이 발행 주식수가 얼마일까요? 기가 막히죠. 1,500만 주예요. 곱하기 2하면 3천만 주. 2배 터졌네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힌트를 드렸는데 계속 조심하시라고. 뭐 또 보실래요? 아무거나 다 갖고 와보세요.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제일 테크노스는 뭐예요? 차트 크게 보시라니까요. 이제 아시겠죠? 왜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면 안 되는지. 휴대폰으로 한번 차트 보세요. 이런 게 보이나? 절대 안 보이죠. 대량 거래 터졌죠? 언제요? 윤석열 씨 사표 던졌을 때. 3월 4일날 사표 썼잖아요. 안 합니다 이제. 네, 나갈 겁니다. 딱 그랬는데 그날 대량 거래 터졌어요. 호재가 나오고 앞에서 여러 번 많이 갔던 이 대장주들이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찍었던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의 상장 주식수는 900만 주, 900만 주. 이날 터진 거래량은 1,700만 주. 거의 이것도 2배잖아요. 70만 주 모자라네요. 네. 기가 막히죠? 이게 우연의 일치겠냐고요. 네. 이해가 정확하게 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 되시죠? 네. 네, 제발 물리지 마세요. 네. 회원가입하시면 네, 종목을 매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네, 무방만 들으시면 안 물리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해되세요? 네. 무방을 계속 들으시면은 안 물리는 방법을 계속해서 얘기해드립니다. 네. 가입하시면 매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죠.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서 들어오세요. 네. 주식은 안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얘기를 왜 드렸는 줄 아세요? 서현이랑 제일테크노스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애니능률 있죠? 애니능률은 그러면은 과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터졌잖아요. 제가 애니능률 어제 다 팔았다 그랬죠. 애니능률이 어제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 많이 터졌는데 어제 기준으로도 애니능률은 보이세요? 어제 기준으로도 대량거래였어요. 못 보던 대량거래. 그래서 어제 던져버렸어요. 상한가 3개 들어갈 때 다 던졌다니까요. 회원들 다 수익 실현해드렸고 회원들 수익률이 90에서 많게는 100%까지 나왔다니까요. 어제 제가 애니능률 다 팔았다 그랬죠. 그런 얘기를 왜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과열됐기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잘못됐네요. 60% 아니에요. 상한가 2개였을 때고 이건 이제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바꿔놨고. 어제 아침 일찍 다 팔아버렸어요. 3월 4일날 매수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사서 다음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3거래일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대선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훤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찍 팔았을 것 같으세요? 대량거래 터졌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량거래 터질 걸 아는 거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언제쯤 터진다는 거 알아요. 왜 팔았겠어요? 앞에 저기 전고점 하나 보이죠? 네. 얼추 여기 다 왔고 그리고
상한가 3개면 충분하거든요. 네. 대량 거래가 나왔고 이제 또 터질 게 뻔하기 때문에 정리해버린 거예요. 네, 오늘 역사적인 대량 거래가 터졌죠. 엄청나게 많이 터졌잖아요. 오늘 아침에 급락했다가 나중에 끌어올린 거예요. 세력들이 갖고 놀았어요. 과열됐죠? 그러면 애니농리로 올라올 때 같이 왔었던 웅진, 파평 윤씨 관련주들이죠. 웅진은요. 나는 모르겠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웅진입니다. 이런 거래량이 또 터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 평상시에 많이 터져봤자 이만큼이었거든요. 이만큼 터졌어요. 근데 웅진을 오늘 사신 분들 계시겠죠? 거래량도 안 보고 사시는 거예요. 뭐예요? 과열됐잖아요. 그쵸? 그래 웅진 싱크빅은요. 이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대량 거래 터졌는데. 이제 보이시죠? 이런 걸 왜 사냐고요? 과열된 거를. 웅진 싱크빅 대량 거래가 언제 터졌을까요? 오늘이요? 어제 터졌어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 터졌다니까요. 어제 웅진 싱크빅을 사갖고 들어오신 신규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조금 수익 주면 바로 팔아버리세요 그랬어요. 네. 네. 제가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어르신인데 네. 이제 어제 비싸게 사셨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대충 일찍 팔아버리세요 그랬어요. 왜요? 훤히 보이니까요. 거래 터진 거 혹시 못 보셨어요? 못 보셨대요. 그래서 빨리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죠. 대량 거래잖아요. 이제 보이시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시라니까요. 안 보여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는 안초생화전 이런 거 할 때는 동시에 과열됐다가 동시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각자 따로 간다니까요. 세력들이 유목민처럼 돌아다녀요.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다니겠어요? 과열되면 그거를 거기서 떠나서 과열되지 않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종목이 또 과열되면 거기를 떠나서 과열되지 않은 쪽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순환매를 돌리는 거라니까요. 과열됐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대량거래예요. 대량거래잖아요. 보이죠? 근데 대량거래라는 게 이게 말로만 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럼 대량거래라고 하면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만 주 이상이 대량거래입니까? 500만 주인가요? 1000만 주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냥 한눈에 보기 쉽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보시라고. 딱 보는 순간 설명 필요 없잖아요. 확 보이죠. 그래도 안 믿겨지시면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몇 배나 나왔느냐. 네. 몇 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됐잖아요. 진짜 고수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대량거래 터진 걸 보고 파는 거는 고수가 아니에요. 대량거래 터진 걸 보고 안 산다 아니면 팔았다 그거는 중수예요. 중수. 네, 초보는 아니고 대량거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니까. 진짜 고수는요. 대량거래 터질 거 알고 미리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안 됐는데 주식 오래 하다가 깨우쳤어요. 아 터지겠구나 이거. 미리 던져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문가라기 때문에 좀 미리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회원들이 비싼 가격에 잘 팔고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윤석열 테마주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과열된 거 사가지고 생고생하지 마세요. 밑에서 매집하면서 막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걸 사셔야 되는데 자꾸 대량거래 터진 걸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몰라요. 또 이분들이 모르니까 사시는 거예요. 대량거래 터졌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힘들어 하시죠. 막 욕먹 맞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드려요. 대량거래 터졌는데 모르셨냐? 몰랐다. 거의 몰랐대요. 네. 모르니까 사시는 거지 누가 알고 사겠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조심하세요. 저도 인터넷 방송하고 있지만 조심하시라니까요. 대부분 대량거래 터진 종목을 영상이나 인터넷 블로그 글을 만들어서 올려요. 왜요? 대량거래가 터졌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은 광고나 이런 걸 따야 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은 걸 원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영상이나 글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에 걸려드시는 거고요. 알맹이도 없는 그런 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데 대량 거래 터진 거 개인들 들어와서 막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 걸 사시는 거예요. 걸려들지 마세요. 네. 저희 방에 오늘 아침에 카톡방이랑 그리고 문자 라이브방 쪽에 종목주 윤석열 테마주를 추천을 했거든요. 네. 양쪽 다 하나는 상한가 근처까지, 라이브 쪽 문자방 쪽은 스윙 종목이었는데 그거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고요. 단톡방 그것도 20% 급등했다가 내려왔어요. 매수가 대비 다 15% 정도는 수익이 났었어요. 그 이상 난 것도 있고요. 종목을 공개를 못 하겠어요. 상한가 들어갔으면 공개를 하겠는데 네, 상한가 근처만 갔다가 내려왔어요. 공개하면 안 돼요. 네, 또 살자리거든요.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아까 그 세력 있죠. 세력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세력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력이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따라다녀요. 네. 세력이 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력이 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세력은 적당히 올리고 과열되면 다른 데로 가고 계속 움직인다고요. 계속 통통통통 이동을 해요. 그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적당히 수익 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애니농률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수익 더 많이 나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잘라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려고. 다 안 먹어요. 100 중에 70에서 80 먹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세력이 남겨놓고 나가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남겨놓고 나가는 거예요. 네.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내면서 매집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방법으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예, 오경수님 다녀오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벌써 9시네요. 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세력이 매집을 지금 되게 거칠게 하거든요. 네. 요거는 오늘 다 못하겠네요. 내일 해드릴게요. 요거는 대신에 무슨 얘기인지는 언제는 드리고 내일 해드릴게요. 예, 문자번에 오면 이거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네. 윤석열 씨 테마주가 이제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네. 근데 굉장히 거칠게 매집을 해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재료가 나와서 그래요. 윤석열 씨가 지금 검찰총장 사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거는 대선판을 크게 흔든 거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맞잖아요, 그죠? 이분을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대선판을 크게 흔든 게 맞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총장 임기를 다 만기를 채우고 나왔으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닐 거예요. 세력들이 예상을 하고 매집을 하든 뭘 하든 했겠죠, 그죠? 그 전에 올렸다 놓든 뭐, 그죠? 근데 이거는 갑자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더니 3일 만에 사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준비할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웅진도 아까 보시면 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날른 거예요, 그냥. 파평유시 관련주 애니농률 있죠? 애니농률이 다른 것 때문에 매집을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갑자기 날랐어요. 갑자기 매집되는 거 맞는데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었겠죠. 그 윤석열 씨가 갑자기 움직였다니까요. 서현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주가가 밑으로 줄줄줄줄줄 하락하다가 갑자기 들었어요. 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큰 호재가 터지잖아요. 세력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진짜 거칠게 있죠. 거칠게 막 상한가 하한가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번갈아 치면서 사람을 정신없게 하면서 매집을 합니다. 들었다 놨다 굉장히 거세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처음부터 했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회원들한테. 윤석열 테마주가 앞으로 많이 갈 것 같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 하지만 굉장히 거칠게 갈 거다.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드릴 건데 잘 알고 따라하셔라. 그래서 반드시 본인 생각 내려놓고 리딩대로 따라하셔라. 그래야지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거칠게 갈 거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걸 많이 해봤던 소리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알잖아요. 거칠게 갈 거다. 그러니까 리딩대로 꼭 따라주셔라. 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하루에 10% 20% 왔다 갔다 해요. 급등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요? 매집이에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세력도 갑자기 매집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예요. 우리 이제 문자번 회원분들, 라이브 회원들은 저 따라와서 그냥 쭉 이제 리딩들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무방 회원분들은 혼자서 수익 내시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정신없을 거예요.
아니 저거 홍정욱 테마주였는데 저게 윤석열 씨야? 그러면서 막 가는 게 있어요. 아까도 송보왕 얘기했었죠. 네. 아닌데 바뀌었다니까요. 정신 없으실 거예요. 한 10% 20% 올라가다가 떨어지길래 아 이게 끝인가 보다 싶어서 팔았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2개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매집이었는데 털리신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아 수급이 좋아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대량 거래가 터진 것도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더니 하한가 갔고 네. 끝인 줄 알고 팔았더니 더 가고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혼자서 운동장 10바퀴를 독주를 했으면 지금은 20, 30개가 나눠서 정신없이 뛰어댕겨요. 그리고 세력이 한 팀이겠어요? 여러 팀이겠죠. 그 세력들이 여러 팀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정신이 없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우리 방 회원분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많으니까. 저도 경험이 많고 우리 회원들도 경험이 많으세요. 회원들이 잘 따라하시는 거예요.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시면은 기존 회원들 하는 거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주식은 경험 많은 사람이랑 그리고 많이 해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겁니다. 네.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혼자서 잘 해보시라고 할 텐데 이거는 혼자서 못 하세요. 네. 제가 아무리 무방이지만 좋은 말을 해드리려고 해도 이건 아니에요. 혼자서 안 되세요. 저 요즘에 하루에 방송 3시간 이상 하는데 3시간 중에 2시간 한 40분은 윤석열 씨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흐름이 또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 얘기 또 하고 바뀌면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하는 8시 방송 이거 1시간짜리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 다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내일 아침에 딱 실전에 들어가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거래량이고 뭐고 대량 거래고 뭐고 뭐 순환매고 뭐가 생각 하나도 안 나세요. 앞에서 막 호가창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 보다가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다가 보면 또 손실 나 있고 반복되시거든요. 지금은 당장은 할 만한 게 윤석열 테마주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좀 같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아무튼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이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 바닥에서 사셨는데 막 흔드는 거 있죠. 특히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매집이에요. 오늘도 저 그냥 10몇 프로 들었다가 확 내려오는 거 있죠. 매집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매집이에요. 다 팔고 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문자반 회원분들한테 매집이라니까요. 부모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수가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수가 떨어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가 흔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들이 투매하는 건데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중에 많이 가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면 힘들수록 나중에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윤석열 테마주 이제 과열된 거 사지 마시고요. 바닥에 있는 거 사셔야 되는데 바닥에서 막 10% 20%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였어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되는 거였어요. 그 녀석이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수도 투매가 많이 나올수록 나중에 쉽게 많이 가고요. 테마주는 바닥에서 아주 거칠게 매집을 하면 할수록 들었다 놨다 하면 할수록 나중에 많이 갑니다. 빠르게 많이 갑니다. 지금 고생하신 것만큼 그게 수익으로 나중에 이제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그 수익을 한 번, 두 번 내보시면요. 그게 실력이 느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수익을 잘 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자꾸 내보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왜냐하면 좋은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대량거래 터진 거. 상장 주식수 얘기 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물리지 마세요. 물리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의 가족만 힘들어지시잖아요. 맞죠? 네.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요. 뭐 회원가입 문의 원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도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남겨드렸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고승부였습니다.